네, 안녕하세요. 이제 지구과학을 거의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되었네요. 그래서 이제 지구과학에서 이제 실제 날씨를 한번 우리가 이제 배웠던 것들을 총동원해서 한번 이제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일단 일기도라는 말이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미 배웠던 저기압, 고기압, 그다음에 전선에 대한 얘기를 다 이제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이고, 우리나라 이제 계절별로 일기도가 어떻게 다른가 이걸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일기도라고 하는 말은 일정한 시각의 날씨 상태를 지도 위에 일기 기호나 숫자로 나타낸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일기도죠. 그렇죠? 우리나라의 일기도고요. 일단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등압선일 거예요. 그래서 등압선이라고 하는 것은 기압이 같은 지점을 선으로 연결한 것. 이것을 이제 등압선이라고 하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기압 분포를 알 수가 있고요. 기압 분포를 알아야 어떤 바람의 방향이라던가, 그렇죠? 그래서 어떤 그런 정보들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보시면 여기서는 어디가 이제 기압이 높으냐라고 한다면 고기압이라고 하는 지역은 주변보다 기압이 높은 곳입니다. 보시면 이 지역은 왜 고라고 표현했을까라고 봤을 때는 주변이 여기 1016, 여기는 1012, 여기가 제일 높죠. 그러니까 여기가 고기압인 거예요. 여기가 저기압인 이유는 여기가 1012, 1016, 여기가 제일 낮죠. 그러니까 얘가 저기압인 거예요. 그래서 주변보다 기압이 높은 곳을 고기압, 주변보다 기압이 낮은 곳을 저기압이라고 하고요. 바람은 어떻게 볼까요? 지금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이렇게 불겠구나, 그렇죠? 이렇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바람이 남풍 계열에 불 것이다라는 것들이 보인다라는 거고요. 또 뭘 알 수가 있나요? 어떤 구름의 경우도 이제 알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고기압인 경우는 살펴보면 고기압인 지역이 지금 일본하고 우리나라 사이란 말이에요. 맑아요, 그렇죠? 근데 저기압인 곳,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만주 지역, 그죠? 이쪽은 굉장히 흐려요. 구름이 굉장히 많구나, 적구나. 왜냐면 고기압이라고 하는 지역은 어쨌든 하강 기류가 있는 곳이고, 그죠? 저기압인 경우는 상승 기류가 있는 곳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경우에는 구름이 만들어질 수가 있겠구나. 그것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되게 이걸 가지고 볼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일단 고기압과 저기압은 어떤 특성을 가진지 이미 어느 정도 살펴보았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요. 저기압 지역은 주변보다 기압이 낮은 지역, 고기압 지역은 주변보다 기압이 높은 지역. 그래서 저기압은 항상 바람이 주변에서 불어 들어옵니다. 이때 여기다가 하나를 더 해주신다면 이 그림이 보시면 불어 들어오는데 모양이 이렇게 들어와요. 이걸 무슨 방향이라고 하나요? 이것을 시계 반대 방향이라고 하죠. 그래서 주변에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불어 들어오고, 그런데 이것은 어떤 기준이냐면 북반구 기준입니다. 북반구에서 우리나라 같이 지구의 적도 위쪽에 살고 있는 북반구에서는 저기압에서는 바람이 불어 들어오는데 그 방향은 시계 반대 방향입니다. 어쨌든 불어 들어오기 때문에 공기가 더 갈 데가 없죠. 그래서 공기들은 위로 상승하게 됩니다. 상승 기류가 생기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뭐가 생겨요? 상승 기류, 온도가 하강, 그렇죠? 포화수증 기량 감소, 그럼 상대 습도 증가, 수증기 응결, 구름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비가 내거나 날씨가 흐리거나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고기압에서는요. 고기압에서는 바람이 주변으로 불어 나갑니다. 그죠? 근데 이제 나가는 방향이 어떤 방향이냐라고 하면 지금 나가는 방향이 어때요? 북반구에서는 시계 방향이에요. 시계 방향으로 나가고, 그럼 여기는 공기가 없나요?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공기가 위쪽에 있는 공기가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하강 기류가 생기고, 하강 기류가 생긴다는 것은 반대예요. 하강 기류가 생기면 공기 온도는 오히려 높아질 겁니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그 구름 발생할 때 초반에 압축을 많이 시켰을 때 온도가 올라가는 걸 보고 아이들이 왜 온도가 올라가지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하강기로 생긴 단열 압축 현상입니다.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 포화수증기량은 증가할 것이고 상대 습도는 올라갈 수가 없겠죠. 떨어지면서 구름은 생기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굉장히 맑은 날씨가 보이는 게 이게 이제 북반구입니다. 그래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항상 바람이 불고 불어가는 모습은 아마 이렇게 지금 가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겠죠. 그죠? 이렇게 바람이 불어 들어가겠구나.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그리고 또 다른 특성 중에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 중위도 지역에 나타나는 독특한 특성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나라가 하필이면 이제 중위도에 살고 있기 때문에 머리 위에는 찬 공기가,
그죠? 아래는 따뜻한 공기가 항상 같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어떤 상호작용을 자꾸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만들어지는 것이 뭐냐면 온대저기압이에요. 온대저기압은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이 함께 나타나는 형태이고요. 보통은 양측간기단이 발달한 봄이나 가을에 이제 발달해서 하나씩 나오고요. 그게 이제 항상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큰 어떤 흐름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바람이 부는 편서, 그러니까 서쪽에서 치우쳐서 불어오는 바람이죠. 그래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편서풍치대이기 때문에 이것이 자꾸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날씨를 예측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돼준다라는 거죠. 잠깐 지울게요. 시끄러워도.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온대저기압입니다. 근데 얘가 이제 재밌는 거는 우리가 날씨를 예측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얘는 한랭전선이에요. 그 한랭전선이라고 하는 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나요? 한랭전선의 뒤편에는 어때요? 저군이 만들어지고, 그죠? 그리고 소나기성 비가 오고, 그죠? 춥고, 여기는 찬 공기니까, 그죠?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 바람의 경우에는 어쨌든 얘가 저기압입니다. L 써놨는데 저기압이기 때문에 바람이 어떻게 불어요? 우리나라는 북반구에 해당하니까 바람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불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 바람의 방향을 보니까 어디서 불어오냐면 북서쪽에서 오죠. 북서풍이 부는 그런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여기는 따뜻한 공기가 있는 곳이니까요. 일단 맑고 따뜻하고, 그리고 바람은 어쨌든 얘도 저기압이니까 이렇게 불어오는데 이게 이제 남서풍이죠. 그죠? 이 지역은요. 이 지역은 온난 전선이 지나가고 있으니 여기는 어때요? 공기가 서서히 상승을 하고 층운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비는 이슬비, 지속적인 이슬비. 우리 워딩은 지속적인 비죠. 그리고 여기는 어쨌든 여기도 찬 공기입니다. 북쪽이요. 춥습니다. 그리고 바람의 방향은 이렇게 불어오니까요. 이것을 남동풍이라고 부르죠.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지금 이 온대저기압을 가지고 각각의 지역마다 너무 날씨가 다를 뿐만 아니라 이게 어떻게 돼요? 서쪽에 동쪽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날씨 예측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이것은 현재고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어떤 걸 느낄 거냐면 이 온난전선이 나를 통과하면서 곧 맑고 따뜻해지고 남서풍이 되겠구나.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이제 한랭전선도 나를 지나가게 되겠죠. 그러면 저군과 소나기성, 춥고 북서풍으로 날씨가 바뀌겠구나. 이거 우리 날씨가 예측이 가능한 그런 특성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어쨌든 이 표시한 지역의 날씨니까요. 요거죠. 맑고 따뜻하고 남서풍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어떤 특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잠깐 종이 쳐서 끊고 하겠습니다.